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노동절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넋거리로 나선 날로부터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 140년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8시간 노동은 법으로 보장됐고 최저임금 제도가 생겼으며 노동조합의 권리도 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6년 노동절을 맞아 노조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노동자라고 불러달라는 외침, 대통령도 노동조합을 하라는 시대에 여전히 노조 탄압이 버젓이 벌어지는 현장, 오늘 저희는 그 세 곳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승강기안 전 기술연구원, 청년들의 첫 직장, 그리고 첫 싸움.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 아파트, 백화점, 병원, 지하철. 우리 삶 곳곳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승강기가 안전한지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강기안 전 기술연구원,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의 직원들이 오늘 노동절 집회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곳 직원들은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인생 첫 직장으로 이 회사를 선택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승강기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안고 입사한 청년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임금이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높았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은 없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됐고 정당한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이들이 2024년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속 노조에 가입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것,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민모 재단 이사장은 노조 출범과 함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조직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해고, 강등, 손해배상 소송, 노동자들을 옥죄는 수단들이 하나씩 동원됐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선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한 것입니다. 단체 교섭은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끝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햇수로 3년 단체 협약 하나 체결하지 못한 채 교섭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재단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입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 그가 청년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현실, 노조는 오늘 이 사실을 또 세상에 알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첫 직장, 그리고 첫 싸움, 이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임금, 안전한 노동 환경, 그리고 노동조합을 할 권리, 그것이 전부입니다. 현대 기아차 자동차 판매 사원. 여러분, 자동차를 사본 적 있으십니까? 현대차, 기아차 대리점을 방문하면 친절하게 맞아주는 판매 사원들이 있습니다. 카마스터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납니다. 차량 상담부터 계약, 출고까지 자동차 판매의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기아차로부터 업무의 대부분을 규제받습니다. 어떤 차를 팔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지, 판매 목표는 얼마인지,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쉽게 말해 사장님으로 분류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대 보험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싸움, 이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을 또 끝내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는 현대차 울산 공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온 답은 문전박대였습니다. 노조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청 사용자도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는 물론 모든 하청 사업장의 교섭 요구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강한 것이 대기업의 힘인 걸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달라는 것,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것, 그 소박한 요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 더 법원이 노동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여전히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LG 케어 솔루션 매니저 4,000명의 보이지 않는 노동. 여러분 집에 LG 가전제품이 있으십니까?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LG전자의 케어십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제품을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사람, 바로 케어 매니저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납니다. 주 6일 근무, 하루 9시간 이상 고객의 집을 방문하고 제품을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리까지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지치는 일입니다. 때로는 무례한 고객을 만나도 전 웃으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금은 얼마일까요? 건당 얼마, 많이 방문할수록 많이 받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 40시간을 훌쩍 넘겨 일해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특수고용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장님입니다. 4대 보험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이상한 구조입니다. LG전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팝니다. 케어십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는 또 자회사인 하이케어 솔루션으로 넘깁니다. 하이케어 솔루션은 다시 케어 매니저들에게 일을 배분합니다. 하청의 재하청, 그 끝에 케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LG전자는 책임에서 비켜섰습니다. 우리는 고용한 적 없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LG전자의 브랜드를 달고 LG전자의 고객을 만나며 LG전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LG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전국에 4,000명, 의 노동으로 LG전자는 케어십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 케어 솔루션 지회 가짜 사장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겠다는 싸움, 진짜 사장 LG전자에게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와 4,000명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오늘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더 SE 곳의 이야기, 승강기안 전 기술연구원의 청년 노동자들, 현대 기아차 자동차 판매사원들, LG 케어 솔루션 케어 매니저들, 세 곳은 업종도 다르고 시어한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외치는 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절 140주년, 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현장까지 닿지 않는다면 그 법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삶의 터전이 죽음의 터전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그 말이 오늘 이 세 곳의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을지, 말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